재판이 시작된 지 6년 가까이 됐죠. 지난 2019년 검찰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 충돌 당시 이 자유한국당, 현 국민의힘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별신고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선별적이고 그리고 정치 보복적인 소위 윤석열 검찰의 밑보인 김병욱 의원님까지 포함해서 기소된 사건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둔갑한 그러한 정치 보복 기소라는 점을 충실히 말씀드렸고, 국회법을 오히려 지키려고 했던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해서 오히려 공소 취소를 하든지 하는 구형을 했었어야 됐는데. 네, 검찰이요. 박범계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같은 당 박주민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하였습니다.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구형량은 아닙니다.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리는데 이현종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앞서 국민의힘 전직 현직 자유한국당이었죠. 그 당시에 있었던 의원들, 관계자들에 대한 이미 선고 결과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선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관련된 이 재판 선고 어떻게 보세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다 배지 유지할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분들이 검찰 탓을 하시는데 이 법 누가 만들었어요? 이 국회 선진화법 누가 만들었습니까? 본인들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동물국회 폐지한다고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 만들어서 처벌 조항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장면 다 봤지 않습니까? 싸우고 폭행하고 하는 장면들. 아니, 검찰은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그걸 보고? 본인들이 처벌해달라고 법을까지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검찰이 보서 이 구형을 하고 하는데 그걸 검찰에 무슨 기소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그러면 법 폐지하면 될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법 잘 만드시고 잘 폐지하잖아요. 그럼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 법 없애요. 그냥 국회에서 뭘 하든 간에 처벌할 수 없다.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더군다나 또 이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단 지난번에 대해서 일단 이 오연직 유정을 내렸는데 이런 식이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게 재판을 6년 7개월 끊었습니다. 도대체 이 재판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자, 그래 나고 결국은 다 의원직 배치 다 유지시켜버려요. 그럼 이 법이 왜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변호사 써야 되죠. 시간 걸리죠. 이거 법 만들어 놔놓고 결국 국회의원들 그런 폭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 배치 유지하고 이제는 또 구형한 검찰을 또 저렇게 비난하고 자기들은 괜찮아요? 자기들이 다 법 만들어서 해놔놓고 자기들이 규칙 만들어 놔놓고 그거 어겨놔놓고 그거 가지고 문제 삼으니까 검찰이 잘못됐다, 법원이 잘못됐다? 정말 국회의원들은 모든 것에 그냥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야 모두를 통틀어서 이렇게 따끔한 말씀 주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법조계 일각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따끔한 내용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요, 이번 이 사태, 이 재판에 대해서 검찰이 기계적 균형을 명분 삼아 선별적, 감정적인 기소를 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장현주 대변인님 보셔도 약간 그렇게 보십니까? 사실 이 당시에도 기소가 될 때, 특히 이제 동물국회가 사건이 있었을 때요. 일단 지금 국민의힘 의원도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법 위반 혐의가 있었고 또 다른 혐의들, 공무집행방해나 이런 혐의들이 함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패스트트랙 충돌이라는 것 자체가 주요한 본질은 국회법 위반. 결국에는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저런 동물국회가 연출되었을 때 처벌해서 다시는 저런 모습을 연출하지 말자라는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진 국회 선진화법이 적용된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첫 사례였던 건 분명하거든요. 그럼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사실 판결로서 이런 법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아쉬운 목소리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폭력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동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가 되었었는데 당시에도 사실상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그리고 이 균형이라는 것이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한 기소가 아니었느냐라는 또 평가
평가들도 분명히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의원들이 관련해서 너무 선별적이었고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기소였다라는 부분을 좀 내세우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박범계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뭐 나경원 의원의 그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항소가 포기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뭐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아예 뭐 공소가 취소된다든지 아예 사건이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당시에는 이것이 같이 기소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군요. 이 재판을 두고도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 전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 나경원 의원의 패스트트랙 1심 벌금형 이 선고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삿대질까지 주고받으면서 충돌했습니다. 이렇게 11년째 국회를 하니까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개판이죠. 아빠로. 아빠는 아니라 어디다가 하세요? 영예했습니까? 남편한테 부탁해가지고 누가 부탁을 해요? 왜 허위 사실을 해요? 입니다. 네, 박지원 의원도 사과하세요. 박지원 의원 사과하세요. 어디다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말하시고 마음대로 허위 사실을 말합니까? 사실을 얘기. 뭐가 사실입니까? 자, 잠시 회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민 최고위원님, 보니까 이 나경원 의원이 자꾸 이제 남편이 판사인데 자꾸 남편이 거론되니까 참지 못하고 뭔가 언성을 좀 높이면서 또 여당에서도 세게 나오고 하니까 좀 언성이 이렇게 오간 것 같아요. 설전이 오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남편한테 이제 부탁한 거 아니냐 이 얘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다만 그런 의혹은 분명히 있었죠. 한동훈 전 대표가, 다름 아닌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본인에게 이 나경원 의원이 연락을 해서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해서 공소 취하를 부탁했다라는 점은 이미 공공연한 장소에서 폭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나경원 의원과 관련한 남편 얘기가 나오는 그 맥락 중에 하나는 계속 지금 국민의힘이 심지어 이 대장동 재판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이제 한 해 만에 얘기를 하는 와중에도 나경원 의원의 이 법사위 간사 선임권을 걸고 넘어지면서 그것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사실 그 법사위 간사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입장도 그랬고 계엄 이후의 모습도 그랬고, 그 외에도 남편이 현직 법원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다, 이런 지적도 받아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지금 본인은 항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결과적으로는 법을 어겼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 외에도 공소 취하를 부탁을 했다, 한 전 대표에게 직접 연락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어느 정도 폭로가 된 사안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전현직 이 사건에 관련된 관련자들도 애초에 기소감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직 의원 26명 가운데 21명이 현재 항소를 한 상태인데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